대통령의 연설도 없었고 긴급 속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미 세상의 방향은 결정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얼굴들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대통령보다 먼저 움직인 존재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그날 밤 기록에 남지 않은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9월의 어느 밤, 뉴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거리에 불빛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다음 날 출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대통령의 긴급 연설도 없었고, 뉴스 속보도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곧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드러났죠. 그날 밤 은행들 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단 하루짜리 자금 거래조차 멈췄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신뢰가 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는 구조니까요. 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은 멈춥니다. 같은 시각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이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했지만 돌아갈 회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리먼이 쓰러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죠.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성명도 강경한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를 차단했고 투자자들은 현금을 움켜쥐었습니다. 공포는 말보다 빠르게 퍼졌고 숫자는 감정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순간 세상은 정치가 아닌 금융의 언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때 움직인 사람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얼굴들이 아니었습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은 존재들,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중앙은행 관계자들, 초대형 금융기관의 책임자들, 그리고 시장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연설문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결정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이 오기 전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떤 은행은 살리고 어떤 회사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돈은 풀고 어떤 흐름은 차단하기로 했죠. 이 선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대통령은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 이후에야 정치가 등장합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했고 정부는 구제금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는 국가가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판은 짜여 있었습니다. 정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승인한 셈이었죠.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른 걸까요? 이 질문은 특정 인물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실제로 어디에서 작동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혼란은 반복됩니다. 금융 시스템은 투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자본은 위험과 손익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속도 차이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빠른 쪽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구조죠. 국가는 위기 때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시장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보다 먼저 말이죠.
이 장면이 반복되면서 정치의 위치는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이것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 이후 정치인을 비난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는지, 왜 늦었는지 묻습니다. 그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분노가 향한 곳은 이미 결정권을 잃은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얼굴에 분노하는 동안 구조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말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음모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밀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조종한다는 단순한 설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선택의 범위를 정해놓는 방식 말이죠. 정치인 역시 이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모든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선택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누가 집권하든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2008년의 그 밤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만들어진 구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다른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정의 순서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치는 나중에 등장합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대통령보다 먼저 움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존재들은 지금도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영향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분노해온 대상은 정말 결정권자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이 끝난 뒤 얼굴을 드러낸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면 정상입니다.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나 불편함에서 출발하니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히든 채널에서는 쉽게 소비되는 답보다 쉽게 보이지 않는 구조와 결정의 순서를 다룹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